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자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얘기를 하기에 앞서 아무리 장기 투자자라고 해도 하락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매일 상한가 치는 게 제일 좋죠. 자,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이상적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장기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거라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지만 주가가 빠지면 억지로라도 그래 주가 빠지면 싸게 더 줍줍하면 되지. 이럴 때 많이 주워 놓으면 나중에 큰 수익이 날 거야.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성향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식은 매일 많이 오를수록 좋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지금부터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를 이해하셔야 장기 분할 매수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는 말 그대로 가격을 평균에 수렴시키는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100만 원씩 똑같은 금액으로 매수를 한다고 할 때 주가가 높을 때는 적은 수를 매수하게 되고 주가가 낮을 때는 많은 주식수를 매수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주가가 빠질 때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담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매수를 하다 보면 시기에 따른 매입 단가에 주가가 평균화돼서 손익이 희석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 또는 평균 매입 단가 인하 효과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투자 방법입니다. 지금 입력 날짜를 보시면 2008년 7월 7일자 기사입니다. 벌써 14년 된 기사죠. 옛날부터 이런 방식은 아주 유용한 투자 수단으로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요즘처럼 주식 가격의 변동성이 아주 클 때는 장기 투자로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얻게 되면 투자 기간 동안의 변동성을 최소화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 우상향한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주식에서 우리 자산은 결국에는 수량 곱하기 주가입니다. 수익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수익률이 낮아도 수량이 많으면 그 사람이 더 부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수량을 많이 모으는 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수량을 모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담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암울한 상황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상황이 좋진 않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장기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너무 절망만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하고 아쉽지만 우리가 거기에 감정 소모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한 주라도 더 사야 됩니다. 어느 분야든지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제발 그놈의 수저 타령 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주식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락장 당연히 싫죠. 속상하고 짜증나고 지루하고 홧김에 팔아버리고 싶고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이용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그래 주가가 빠져서 실제로는 속상하지만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꾹 참고 상승장을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가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 특정 기간 동안 주가가 하락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좋은 매입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제일 좋은 건 뭐죠? 당연히 숏을 쳐서 돈 버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고점과 저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다가 하락장 얻어 걸리면 이런 식으로 최대한 좋게 생각하면서 냉정을 되찾자는 겁니다. 당연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지속적인 하락장에서는 모두 다 손실을 본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철저하게 분할 매수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수익이 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손실이 납니다. 왜냐하면 계속 빠졌으니까요. 하지만 이마저도 길게 보면 결국 시장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평균에 수렴하거나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대가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설득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이걸 실전에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이건 TQQQ의 12년간 로그 차트인데 이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이 매수 구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2년 동안 계속해서 무지막지하게 분할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당수 기간은 현재가보다 더 쌀 때 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가보다 아래 위치에 있는 화살표는 전부 다 수익 구간이란 얘기입니다. 당연히 평단가는 평균에 수렴할 테니까 제가 그냥 임의로 대략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아마도 일정 주기로 같은 투자금을 투입했다면 평단가는 대략 이쯤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가상의 10년 차트를 우리 머릿속으로 펼쳐보겠습니다. 여기선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향후 10년도 이와 비슷한 패턴으로 우상향 할 경우 지금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이 구간이 왼쪽 맨 아랫부분에 있는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어떤 구간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매수했어도 훌륭한 매수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때 당시 최고점도 현재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싼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아주 운이 좋아서 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중에서 가장 최저점에서 한 번에 다 샀어도 어차피 그 뒤에 추가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매수가 들어가서 희석이 될 테니까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고점과 저점을 알 수 없으니 우상향을 믿고 적립식으로 꾸준히 매수하자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하락장에서 전량 숏에 베팅,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풀 대출에 양말 빤스까지 다 팔아서 롱에 풀 베팅. 이런 식으로 무한반복하면 금방 떼부자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평타만 치자고 해서 장기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매달 적립식으로 매수하다 보면 최고점도 걸릴 것이고 최저점에도 걸릴 것이고 중간 지점에도 여러 번 걸리겠죠. 자, 이렇게 골고루 걸리다 보면 결국에는 10년 평균의 평단가가 수렴할 겁니다. 당연히 최고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습니다. 최고의 수익률은 최저점에서 몰빵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누가 저점을 알겠습니까? 아무도 저점을 모르기 때문에 어설프게 단타 치다가 폭망하느니 차라리 시장 평균 수익률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기본 전제 자체가 철저하게 우상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종목 선택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스닥 100, S&P 500, 애플, 마소, 테슬라, 삼성전자 이 정도 급대는 이미 검증된 초우량주 또는 지수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괜히 어정쩡한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본전도 못 찾게 됩니다. 왜 하락장에서 숏을 치거나 전량 현금화 시키지 않고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지 이 정도 제가 이제 배경 설명을 해드렸으면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물론 완벽한 투자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있을 수가 없죠. 정답도 있을 수 없고 상황에 따라서 장점이 부각되기도 하고 단점이 부각되기도 합니다.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같은 현상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단점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장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락장을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장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답은 아무도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 주관대로 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